네, 안녕하세요. 홍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세계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회원으로 있는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이렇게 불리는 게 국제결제은행 BIS인데요. 뭐 뜬금없이 웬 국제결제은행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들어보시면 이게 바로 암호화폐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연준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중앙은행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중국, 일본의 중앙은행 또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중앙은행 또 유럽 중앙은행까지 유럽연합의 중앙은행까지 전 세계 63개국의 중앙은행과 통화당국이 회원으로 있는 그런 은행이 바로 국제결제은행입니다.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다 이렇게 불리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텐데요. 바로 이 국제결제은행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좀 무시무시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아틀라스라는 이름의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게 뭘 하자는 거냐면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암호화폐 지갑이 누구 건지 추적할 수 있도록 코인 거래소의 거래 기록 또 해당 코인이 어느 단체 개인의 소유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정보 예컨대 코인으로 뭔가를 구매했다거나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을 했다거나 하는 이런 정보 이걸 다 취합을 해서 누구 소유인지 이걸 분석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하는 목적이 뭐냐? 네, 이게 정부에서요, 중앙은행에서 이게 누구 코인인지 최대한 파악을 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건데요. 궁극적으로는 익명으로 갖고 있는 코인, 정부에서 누구 건지 파악할 수 없는 코인을 더 이상 개인들이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코인의 이동을 국제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은 코인 조인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누구 소유인지 지갑 주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익명성을 가진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국제결제은행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아틀라스. 요거는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코인 조인 같은 거를 불법으로 규제하려는 이거 불법이다 못하게 막는다 이런 시도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샅샅이 모니터링하고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정부가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끔찍하겠죠. 그래서 지금 일부 독재 국가에서 현금을 없애고 돈을 모두 정부가 감시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는 거고요.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는 이 국제결제은행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보면 정부가 개인이 정부가 실시간으로 감시하지 못하는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날,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꼭 현금을 보유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범죄 행위를 저지르기 위해서 현금을 보유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현금을 사용하는 게 내가 뭘 사는지 굳이 카드로 사지 않고 현금으로 산다 이러면 내가 뭘 사는지 그 정부에서 아니면 은행 금융기관에서 파악하지 굳이 파악하는 게 싫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현금으로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무슨 범죄 행위를 저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이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 제공하면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어떤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든 중앙은행이든 어느 기관이든 실시간으로 내 지갑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지갑을 갖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지갑을 갖기가 어려워지면 그런 지갑에 있는 어떤 돈 이게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어떤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하면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장. 이런 것도 포함이 되니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판. 이 재판을 보시면 코인 거래소가 어떻게 고객을 속이는지, 고객 지갑을 어떻게 마음대로 갖다가 쓰는지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의 입장에서 뭘 주의해야 하는지, 이럴 때 이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믿을 수 있는지 거래소를 이런 경우에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
파산한 코인 거래소 FTX, 자 뽀글이 쌤의 재판 얘기인데요. 지금 뉴욕 법원에서 FTX 뽀글이 쌤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죠. 핵심 증인으로 나온 사람 바로 이 친구, 자 캐롤라인 앨리슨. 자 뽀글이 쌤의 전 여자친구이자 FTX 고객 자산을 마음대로 갖다가 쓰다가 망한, 사실상 FTX와 한몸인 회사, 자회사 알라메다 리서치의 전 대표인데, 이 캐롤라인 앨리슨이 법원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 중에요 몇 가지 눈에 들어온 내용만 한번 추려 보겠습니다. 자 가장 핵심은요, 뽀글이 쌤이 지가 만든 알라메다라는 회사가 FTX도 만들고 알라메다도 만들었는데, 이 FTX 고객 지갑을 알라메다라는 또 지가 만든 자회사가 마음대로 FTX 고객 지갑을 마음대로 갖다가 쓸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뭐 예컨대 제가 FTX 고객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FTX의 제 지갑에 비트코인 1개, 뭐 현금 $10,000가 있다고 치면, 이걸 알라메다라는 FTX의 자회사, 사실상의 자회사가 마음대로 갖다가 썼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 모르게.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면 분명히 내 계좌에 보니까 비트코인도 1개가 있고 현금도 $10,000가 아주 뭐 안전하게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보이는 숫자만 그런 거고, 실제로는 FTX의 자회사격인 이 알라메다라는 회사가 제 거를 막 갖다가 지 맘대로 써서, 실제로는 뭐 제 그 계좌에는 돈이 없다는 걸로, 숫자만 있는 걸로, 그래서 저는 속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화면으로 볼 때는 내 돈과 내 코인이 그대로 잘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막상 이걸 내가 FTX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빼내려고 하면 어디 딴 데 있는 이 다른 고객 계좌에 있는 비트코인 현금, 이걸로 메워서 인출을 하게 해줬다는 얘기가 됩니다. 남의 걸 갖다가 계속해서 밑장 빼기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뽀글이 쌤 여자친구 앨리슨이 증언한 걸 보면, FTX 고객이 예치한 금액이 이 130억 달러, 그러니까 뭐 13빌리언 달러인데, 이게 130억 달러, FTX 고객이 예치한 금액이 130억 달러였을 때, 그 중에 100억 달러는 지들이, 자 뽀글이 쌤의 지시로 알라메다라는 이 자회사가 마음대로 고객 몰래 갖다 쓴 상태였고, 실제로는 FTX 고객이 이제 챙겨갈 수 있는 게 30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언제 시점이냐면은 보면은 2020년, 그러니까 작년 9월 시점입니다. 작년 9월 시점에 보면, 자 FTX가 11월 초에 파산을 했죠. 작년 11월 초에. 근데 이미 2달 전, 자 9월 시점에 이미 고객이 맡긴 돈 130억 달러 중에서 100억 달러는 갖다 쓰고 없는 상태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고객은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요. 자, 이 시점에 뽀글이 쌤이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불을 넘기면 무조건 팔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렇게 한 걸로 또 앨리슨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불을 넘어가면 고객 비트코인을 물론 고객 몰래 무조건 팔았다는 얘기인데요. 이걸 왜 팔았는지, 팔아서 어디다 썼는지 그 얘기는 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고객의 비트코인을 팔아서 FTX 쌤이 찍어낸 거래소 코인 이 FTT 토큰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썼을 거다, 방어 FTT 가격 방어에도 썼을 거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걸 숫자를 한번 보시면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게 바로 작년 9월 이후 FTX의 거래소 토큰 이 FTT 토큰의 가격인데, 보시면 이렇게, 자 9월 달 내내, 9월부터 쭉 해서 11월에 이렇게 망하기 직전까지 20달러대를 지키는 걸로 나오죠. 20달러를 상회했죠. 그러다가 이렇게 일불대로 폭락을 한 거고요. 이때가 바로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불을 넘기면 무조건 팔던 시기로 보이는데요. 당시 시기에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9월 초에요. 보면 9월 5일에 이렇게 19,800불 이런 정도 수준으로 됐는데, 이게 9월 12일이 되면 22,000불을 넘깁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렇게 다시 떨어집니다. 19,000불대로요. 떨어지는데, 자, 이 시기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비트코인이 그 가격이 하락하고 또 지지부진했던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FTX에서
자, 2만 불 넘기면 무조건 비트코인 고객의 비트코인을 몰래 팔아치워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을 미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망하기 직전까지 망할 거라는 게 명백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문제 없다. 자, 이러다가 FTX가 파산을 했고, 자, 파산하고 보니까 고객들 몰래 지들 마음대로 고객 코인, 현금 마음대로 갖다 쓴 걸로 확인이 됐죠. 자,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과 현금은 내 개인 지갑, 내 은행 계좌로 들어올 때까지 내 비트코인, 내 현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